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몸조심하시라. 이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도,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댓글도 없어지고 댓글도 안 달리고 등등 광고비도 퇴출당하고 온갖 이 탄압을 다 당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방송에서 야 이거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아직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참 이거 언론 탄압 징글징글 맞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을 눌러주셔야지 이게 상위에 링크가 된대요. 참 어려워요. 자,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가지고 뭐 좋은 감정 없는 줄 알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뭐 구속시키고 등등 뭐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 감옥에 넣고 뭐 그런 거를 해서 기분 나쁘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날 쓰시려고 만들어 놨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뭐 또 역사라는 게 항상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뭐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저희는 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자,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으로 알려진 언론에 암살, 투옥, 자살, 문정권 수사 뭐 철저히 착수, 당선된 윤 씨의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종말 뭐 이래 있는데 이게 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돌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3월 11일자 기사인데 3월 20일날 기사 보니까 살인 청부하자 친여당 사이트 그러니까 친민주당 사이트에서 이런 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온다. 어쩌다가 하나 같으면은 뭐 그건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지령이 내려왔다고 보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이치에 맞지 않겠나,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를 친민주당 그러니까 친중 친북 세력들이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가. 자, 사드를 야 옆구리 다리 복부 머리 다 방어해야 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불침 항모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국이 한국한테 그동안 야 한반도를 불침 항모로 만들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봐라 이런 주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친중 친북 세력들이 제거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전에 몸조심하시라. 윤 당선자 당신 오래 가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상당히 이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1997년에 IMF가 오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노무라 정권에서 야 한국 이대로 가면은 경제 위기 온다고 했는데 그때 김영삼 정권이 또 반일 정책을 펴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저놈들이 저주하네. 이러고 무시했다가 1년 있다가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80년 5.18 있기 몇 개월 전에 일본의 통일신문인가요? 통일일본가요? 뭐 그런 신문에서 북한에서 대남 공작팀에게 지령이 내려왔고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그리고 조총련 쪽에다가 그에게 공작 자금이
올해만 2차례가 내려왔다. 이거는 곧 남한에 뭔가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심할 필요 있다고 보도를 하고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5.18이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5.18 터지기 3일 전인가요? 며칠 전에 한강으로, 사상 최초로 한강으로 이 반잠수정에 올라왔다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이 공비들이 도망가다가 구파발 쪽에서 이제 사살당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동격서죠, 성동격서.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은 일본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소련이 들어서는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하는데 뒤에서 공작하고 자금되고 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언론이나 이런 이 언론들은 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도배를 하겠다, 한반도에 도배를 하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미국의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 그러니까 미사일을 이 둥펑 시리즈 미사일을 촘촘하게 해안가에 배치를 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이나 대만 한반도 쪽으로 못 오게끔 틀어막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사드나 뭐 이런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 버리면은 그 서해가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돼버리고,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 뿐만 아니라 대련, 청도의 해군기지들 전부 박살나겠죠. 베이징까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래서 제거를 하라고 지령이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미리 첩보를 입수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야,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전시내각을 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시면은 뭐 거기 뭐 도청기부터 해서 뭐가 있을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죠. 갔다가 와서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심장이 마비되면은 요즘은 코땡땡 전염병으로 죽었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야, 계엄 선포하고 야, 선거 다시 하자, 그러고 부정선거하고 뭐 수순이 그래 가려고 판을 짜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야, 조심하세요 하고 일본이 알려줬다, 저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미국도 나름 알려주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최신형이 들어왔는데, 뭐 자료에 보면 무인기를 6대까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도 6대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자료만 보면은 뭐 믿어야죠 일단은. 그러면은 무인기가 한 400km 정도 작전 반경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압록강까지가 작전 반경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뭘 하냐면 중간에 보급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헬기가 재보급하고 이런 훈련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이나 혹은 뭐 해주, 백령도 맞은편에 그런데 헬기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지역에 보급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백령도에서 그 장산곳 있죠. 백령도 맞은편에 그 지역에서 산동반도 끝자락까지가 180km, 20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치나 이 무인기의 작전 권역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대련이 백령도에서 한 280km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북한 지역에 이 중간 보급기지를 만들어 버리면은 대련까지도 때릴 수가 있는 무지막지한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신형 아파치는 이게 뭐 레이더를 뭐 A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뭐 레이더 사거리도 길어지고 뭐 하여튼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36대, 미국이 24대의 아파치 헬기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날아다니면은 적전차, 장갑차, 트럭 등 수천 대, 수만 대를 그냥 갈기 찢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미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3월 18일 날 에이브람스 링컨함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나옵니다. 공중급유기를 뭐 동원했고 장거리 폭격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뭐 대련, 청도, 북경, 북한 전 지역을 폭격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찍소리도 못했다. 북한이나 중국은 뭐 반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발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주한미군 기지에 지금 전차, 장갑차가 이 수백 대가 들어왔고, 미사일, 뭐 탄약, 기름 등등 보급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최고 사령관들이 계속 방한을 해서 이 지금 전시 상태 부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하고 미군은 지금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군, 해군, 뭐 즉 해병대, 뭐 UDT 할 것 없이 소규모를 끊임없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방위군의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까지 이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미국 본토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장비는 모두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인기가 없으니까 북한을 청소를 하고, 야, 우리가 저 악의 제국을 정리했다, 뭐 이런 또 이미지를 가져야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을 빨리 청소하고 북한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야지 저렴한 물건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겠죠. 그럼 미국 내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북한으로 옮겨야지 중국의 힘을 빼겠죠. 뭐 그러한 작업들 지금 순식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 푸틴을 계속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푸틴이 악마인데 악마하고 친한 게 트럼프고, 그러니까 트럼프 나쁜 사람, 이런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북한을 뭐 정리를 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이렇게 민주당이 구출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속된 말로 이미지가 올라가니까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뭐 혹은 폭격 접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 지금 당선자 윤 후보가 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도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고, 그래서 야, 저 제끼자, 정리하자, 이런 지령이 내려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이가 이재명이가 1% 차이로 이긴다고 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투표용지가 뭐 흐릿하게 인쇄된 거,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걸 보면은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준비가 제대로 이 공작이 틀어막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감시도 많이 했고, 미국도 뭔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북한 공작안이 냉난방 기술자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들 다 종북 주사파, 친중파들이고, 북한이 발행한 우표를 보면은 김구 선생이 저기 들어가 있네요. 여운형, 뭐 김책, 뭐 이렇게 있는데,
여운형 선생을 독립운동가 대통령장을 추설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했죠. 정무수석인가요? 민정수석인가요? 청와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 지금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민주당, 뭐 중국, 이게 한 몸뚱아리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자, 북한이 발행한 우표 두 번째를 보시면 4.19도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기념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가자 북으로 4.19 인민봉기 15돌 미제 나가라 박정권 타도하자. 4.19를 우리는 뭐 순수한 국민들의 뭐 투쟁이라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했다. 그래서 그런지 임종석이가 뭐 4.19 관련 무슨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민주당이 야 국방부 선제 타격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자 전국 금속노조 민노총 산하 노조인데 강령을 보니까 그 어떤 명분에 전쟁에도 반대한다. 노조하고 전쟁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통일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로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의 기초에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제끼기 위해서 속된 말로 요즘은 그냥 죽으면은 저 코땡땡으로 그냥 간 겁니다. 예, 그리고 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뭐 선거 다시 하고 부정선거하고 뭐 그 수순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요즘은 뭐 10대 20대 운동선수들도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많이 죽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경호를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의 언론이 이제 흘려준 겁니다. 자, 폭동 방지를 위해서는요,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가 물가를 낮춰야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 3차례 하면은 국내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부동산 대출 있는 사람들, 뭐 중소기업들 줄도산하겠죠. 그리고 지금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유류, 가스 가격 속에 있는 그 이중과세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빼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 빼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법인세가 지금 현행 27.5%인데 법인세 최고 세율을 19%까지 인하를 해가지고 탈중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막 투자한다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하고 부자들도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막 일자리가 막 생기겠죠. 그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인데 지금 20%로 인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 관광지에 의료관광단지를 설치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에도 돈이 풀릴 거 아닙니까? 지방에다가 뭐 저기 교통인프라 확충하고 뭐 한국전 박물관, 뭐 고조선 박물관 이런 것들 역사 박물관 설치해가지고 외국인들 끌고 와서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돈 벌어야지. 돈 벌면 또 술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 야 저기 야 저 가라업자 정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이 민주당 세력에서 그런 공작을 해도 국민들이 돈 번다고 정신이 없고 돈 쓴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공작에 먹히질 않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대폭 낮춰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세 정책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을 들어서면서 증세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왕창 걷었어요. 담배값이 2,500원 하던 게 자고 올라니까 4,500원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차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7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북 주사파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일단 무조건 세금을 낮춰야 돼. 그리고 민노총 뭐 저기 금속노조 강령을 보니까 북한 헌법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민노총 그 산하단체들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러단체가 지정되면요
그 인터폴에 지명수배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가 안 되면 사살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디 뭐 특정 사무실이나 이런데 모여 있다. 그 뭐 잡으러 갔는데 아 저쪽에서 야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세요. 우리 못 들어가. 체포 영장 갖고 왔어요. 못 들어가. 그러면요 체포가 아니고 특공대 경찰 특공대 특전사 보내가지고 대테러 진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테러 진압이란 것은 그냥 아시죠? 네, 말 안 할게요. 예. 그렇게 강력하게 갈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인은 악한 날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할 것 같으면 죄 있는 종북 주사파들, 즉 북한하고 뭐 북한 접수하러 들어가면은 종북 주사파들 준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 잡아 들으려면은 강력한 검찰력, 검찰이 움직이면은 경찰은 자동으로 움직이겠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이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금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뭐 윤석열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가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역사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살기 위해서는 종북 주사파를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펼치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은요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됩니다. 1877-0248이고요 월정기 CMS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검색에 잘 잡힌대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그 알람이 간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